방송에서도 해도 되는가? 네. 존재한다는 것만 아시더라도 많은 절세에 도움 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대행 소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부드라. 해결법 알려줘.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저희는 대체주택 특례 사례 2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올해 10월 말에 준공되는 입주권 A 소유, 와이프가 23년 3월에 완공되는 분양권비를 소유하고 있어요. 처음엔 사업 시행인가가 난 재개발 물건을 사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 했으나 자금과 시간이 촉박해서 A가 완공된 후 와이프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물건을 구입하여 사례 2번을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리 처분인가를 받기 전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물건을 구입했다가 관리 처분이 나서 입주권으로 변경될 경우를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봐서 제가 A주택 실거주를 안 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이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자, 이거 질문을 보면서 특례 조항 이렇게 디테일하게 묻는 질문을 이 방송에서도 해도 되는가? 네.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작가님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이거 작가님 공부해서 쓴 거예요? 너무 지역적인데요? 라고 네. 했더니 야, 아니래요. 진짜 손님이 질문을 한 거라고. 근데 실제로 이 대체주택이나 뭐 종전주택 비과세가 존재한다는 것만 아시더라도 많은 절세에 도움 좀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비과세를 받으시면서 보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럼 기본적으로 변호사님이 대체주택 특례 조항 관련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이게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대체주택 비과세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다른 구역으로 이주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대체주택을 마련하시게 되는데 다시 이제 종전주택 뭐 새 아파트가 되면 돌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체주택을 이제 파셔야 되는데 그때 비과세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이제 대체주택을 좀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그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을 거주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보통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뭐 1년 이상 거주는 하시겠죠. 대체주택이니까. 그리고 새 집이 이제 지어진다라고 하면 지어지고 완공 후에 2년 안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셔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돼요. 또는 이제 새 집 완공하기 전 또는 완공 후에 2년 내에 대체주택을 그리고 또 양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어쨌든 잘 맞춰서 하시면 꽤 오랜 기간 이제 주택을 두 채 유지하시면서도 양쪽 주택 다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뭔 소리야 싶을 수는 있어요. 이게 대체주택 이거는 사실 세무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아시는 세무사님이 아니면 별로 관심 없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냥 핵심을 관통하는 거는 진짜 실거주자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래 뭐 관리처분인가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이야. 이주 철거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살 집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살 집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게 이제 대체주택 특례 조항의 156조의 2의 5항이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을 사고 싶어.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재개발 지역 산다라고 하면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는 게 곧 이주 철거라든가 아니면 이미 이주 철거 중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뭐 또 3년 내에 팔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일시적 이주택 좀 길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실제 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준공으로부터 2년 내. 대신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준 거야. 그래서 실거주도 1년 이상 해라 라는 게 기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식으로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이미 이분은 알고 있어. 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게 관리처분 인가 전에 토지 물건을 구입했다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입주권을 변경된 이후에도 이게 156조의 2의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야, 이것까지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데 이걸 또 질문하고 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대부분은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그쵸, 많은데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말 나온 김에 네. 이 변호사님이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특별시의 토지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 한번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건축이랑 좀 달라요. 재건축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것들 중심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재개발은 그거보다 많이 낙후된 지역, 뭐 빌라나 이런 것들 막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재건축은 토지랑 주택을 다 갖고 있어야 입주권이 나오고 재개발은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가 너무 작게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입주권을 좀 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례에 별도로 이제 그 면적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상 가지셔야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뭐 여러 필지 합치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 구역 내에 여러 개를 갖고 계시면.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로 많이 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 잘 아셔가지고 이제 내가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네,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뭐 그냥 막 합쳐도 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대부분은 현재 구조례로 가 있으니까 이제 서울시 구조례 기준은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이 돼 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사야지 지금 90제곱미터 넘었대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면면들을 합쳐보니까 이게 입주권이 안 나오는 현금청산 대상인 물건들도 있으니까 일단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입주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세법으로 또 넘어오게 되잖아요. 이게 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거래한다라고 말하지만 세법적으로 입주권에 대한 정의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를 입주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도정법만 보면 입주권의 용어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분양권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분양 대상 자격 그냥 자격.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돼 있죠. 하지 입주권의 표현은 세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법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를 입주권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재개발 뭐 입주권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산 거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를 산 거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산 거죠. 그럼 우리가 세법을 보게 되면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라고 써 있는 거는 무조건 관리처분 인가 이후를 샀다라는 거를 전제 조건을 까는 게 명확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4항이 이 질문자분의 내용이잖아요. 토지를 관처 전에 사도 되냐라고 묻는데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돼요. 근데 이게 왜 되는지가 좀 중요한데 관처 전은 입주권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관처 전은 주택도 아니었거든요. 네. 왜냐면 세법상의 주택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토지는 따로 이런 정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입주권으로 뿅 바뀌었다. 뭐 사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1주택, 그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남 3구역을 사고 싶은데 한남 3구역은 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살려고 했었더니 전매금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대출주택 특례조항을 너무 쓰고 싶어. 그래서 한남 3구역에 토지를 샀어. 참고로 한남 3구역 토지는 16억이 넘어갑니다. 네. 이제 16억짜리 토지를 샀는데 그럼 얘가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그러면 이제 A 주택과 B 토지 간에 대출주택 특례조항이 성립된다는 사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또 질문자분처럼 세금을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야, 이 토지에도 기회가 있어 네. 하면서도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뭐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양도세, 그쵸. 종부세, 소득세, 취득세 다 꼬여 있는데 이런 입주권이 나온 토지는 다 피해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사실 기회의 땅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 주워듣고 오씨 김지근 소장님 토지가 기회래 라고 해서 막 부동산 가서 토지 주세요 네. 했을 때 이게 입주권 안 나오는 토지들이 정말 많이 거래돼요. 네. 이게 막 어디 가가지고 뭐 싸다라고 하면 쌀 수가 없거든요. 서울에서 입주권 나오는 토지들 보통
아무리 못해도 지금 6, 7억 이상에서 아까 한남 상구역 막 얘기했잖아요. 17억. 16억, 네, 17억. 야, 금액대가 사실 남다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싸다 싶으면 일단 위심하고 이거야말로 진짜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서 이게 입주권이 나오는 토지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고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좀 사보려고 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중개사무소에 가서 여쭤보니까 5년 전에 한번 그 매물이 나와서 있다고 하실 정도로 정말 현장에서 좀 드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매물도 많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매도자가 우위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뭐 토지라던가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잘 확인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금 뭐 서두르시되 최소한의 것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매수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양질의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송이 어디 있는가? 세금과 법률을 그냥 한꺼번에 풀어주는 우리 집슐랭 남다르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 이거 진짜 시청자분이 보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슨 퀴즈고 사회가지고 네, 천문 네. 기사거든요. 실거주 했는지 알아보려고 뭐 휴대폰 기준 조회까지. 뭐 그게 현실적인 내용이었는데 이게 팩트긴 하거든요. 네.